자, 1번. 자, 표층순환의 방향. 자, 바람 방향과 대치를 일치한다. 표층순환은 바로 대기 대순환의 지상의 바람, 바로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람의 방향과 표층순환의 방향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지역 보게 되면 남반구의 편서풍 부는 지역, 왼쪽에서 오른쪽, 바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 때 해류 방향 역시 서에서 동으로 일치한다. 자, 니은 남반구와 북반구 표층순환의 방향은 서로 같다 되어 있는데 아열대 순환을 보게 되면 일단 북반구에서 북아열대 순환은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남아열대 순환은 반시계 돌고 있지. 서로 반대 방향 또는 대칭되는 관계를 가진다고 한다. 자, 아열대 순환은 무역풍과 편서풍 영향으로 만들어졌다. 자, 아열대 순환. 자, 아래쪽 보게 되면 무역풍에 의해서 동에서 서로, 그리고 편서풍에 의해서 서에서 동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개의 바람에서 만들어진 것 맞지? 자, 3번. 자, AC 항로는 북쪽도 해류 이용. 자, A와 C를 보게 되면 위도가 30과 60이야. 자, 위도가 이 정도라면 이 지역은 바로 편서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편서풍에서 만들어진, 자, A쪽은 북태평양 해류에서 이동되는 거고, C 같은 경우에는 북대서양 해류에서 이동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30과 60 사이에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북태평양이라면 북태평양 해류, 대서양이라면 북대서양 해류라고 칭한다. 자, 참고로 0에서 30도까지는 무역풍이 불고, 이 무역풍에 따라 흐르는 것들 B와 D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북쪽도 해류에 의해서 이동되고 있는 거지. 자, BD 항로에 영향을 준 바람은 무역풍. 무역풍 맞죠? 자, 샌프란시스코에서 부산으로 향할 때 돼 있는데, 자, 지금 향한 것은 바로 B 방향이 될 건데, B 경로를 따라 움직인다면 이 경로일때는 북쪽도 해류에서 이동되고 있는 거지. 북태평양 해류가 아니라 북쪽도 해류다. 자, 8번. 자, 답은 2번인데, 자, 1번. 표층 연분은 A보다 B에서 낮다. 자, A는 난류, B는 한류. 참고로 난류가 수온도 높지만 염분도 높지. 자, 하나 더 얘기를 하면 난류는 수온은 높고 염분도 높고 용존산소량은 적고, 그리고 영양염류, 무기염도 적고,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열대 저기압은 A보다 E에서 자주 발생한다. 자, A와 E를 비교해보면 일단 태풍이라는 것, 열대 저기압은 따뜻한 바다에서 발생이 가능한데, 자, A는 난류 지역,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류 지역이고, 고위도에서 저기로 오기 때문에 한류이기 때문에 수온 자체가 A 영역이 훨씬 더 따뜻하겠지. 그래서 A에서 잘 발생하는 거지. 자, C 역시 난류죠. 자, 용존 산소량은 C보다 E에서 많다. 기체 용존, 자, 녹아서 존재할 수 있는 비율. 어떻게 수온이 낮을수록 잘 녹고 많이 존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C는 난류, E는 한류이기 때문에 한류인 E에 수온이 낮기 때문에 기체들이 많이 녹아서 존재할 거다. 자, D에는 무역풍에 의한 해류. 자, D는 그렇지 적도 부으니까 무역풍에 의해서 만드신 게 맞겠죠. 자, 참고로 D는 남적도 해류. 아열대 순환 방향은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서로 대칭적이다. 맞지? 서로 반대이거나 또는 대칭적으로 분포한다. 참고로 북아열대는 시계 방향, 남아열대는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순환이 일어나고 있지. 10번. 자, A에서 방출된 오염물질은 대부분 남서쪽 확산되어 있는데 A 지역은 크루시오 해류가 올라오는 곳이죠. 그래서 이 오염물질들은 이 해류를 따라서 북쪽 또는 북동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지. 자, B에서 유출된 기름띠의 확산은 난류 영향을 받는다. 그렇지. 자, B 지역은 멕시코 만류가 있기 때문에 이 멕시코 만류를 따라서 역시 북쪽으로 많이 올라가겠지. 자, 기름이 유출된 B 해역의 부분에, 자, DO. DO는 용존 산소량. 자, 용에 대해서 존재하는 산소량인데, 참고로 기름이 유출되면 기름은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현재 물 위에 뜨게 되는데, 이때 바로 기름막을 형성합니다. 넓게 퍼지면서. 막을 형성하게 되면 원래 대기 중에 산소가 풍부한데 이 풍부한 산소가 바닷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걸 이 기름막이 막아주고 있는 거지.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표층 부근에서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이 모여 있으면서 유입된 현점이 들어오는 태양빛을 받아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기름막이 형성되어 있으면 이 햇빛 일부를 차단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광합성이 감소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산소 생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산소 양이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용존 산소량이 감소되게 되겠지. 11번.
자, A 해역의 등치선이 좀이란 것. 자, 등치선. 등치란 말은 수치가 같은 선. 지금 여기는 용존산소량이기 때문에 용존산소량이 같은 곳을 쭉 연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A 지역은 이 등치선이 좀이란데 참고로 용존산소량은 수온에 반비례 하지? 참고로 이 A 지역은 밑에서 올라오는 난류와 자, 위에서 돌아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 한류와 난류, 결과적으로 따뜻한 물과 찬물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수온 변화가 심합니다. 자, 근데 수온이 낮을수록 용존산소량이 크다, 많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바로 수온 변화가 큰 만큼 A 지역을 경계로 수온 변화가 위도별로 수온 변화가 큰 만큼 그만큼 용존산소량의 변화도 클 수밖에 없는 거지.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가지니까. 자, 그래서 등치선이 조밀하게 나타나는 거지. 그만큼 같은 거리 이동이 일어났을 때 그만큼 수치 변화가 심하다 그 말이지. 자, 용존산소량은 B 해역이 C 해역보다 많다. B, C를 보게 되면 당장 나와 있는 수치를 보면 자, C는 6.5와 7.0 사이고 자, B는 거의 7.5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B가 당연히 더 크겠지. 자, 근데 이런 차이가 생긴 이유는 뭐냐면 참고로 CD 같은 경우에 자,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북태평양 해류. 이 북태평양 해류가 이제 미국이랑 대륙 부딪히게 되면 북아메리카 부딪히게 되면 일본은 위로 올라가고 일본은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B와 C를 비교했을 때 C 지역은 좀 더 저위도 지역에서 올라오는 물이고 자, B 지역은 좀 더 고위도에서 내려오는 물이지. 그래서 같은 위도로 하더라도 BC가 같은 위도로 하더라도 오히려 B가 더 수온 자체가 낮다 그 말이지. 그래서 오히려 온도가 낮기 때문에 수온이 낮기 때문에 용존 기체량은 용존 산소량은 더 많은 거지. 자, D 해역에는 한류, E 해역에는 난류. 그렇지. E는 저위도에서 올라오는 난류, D는 고위도에서 내려가는 한류. 맞지? 자, 수온의 분포인데 자, 중위도 등원선 대체로 이도와 나란하게 분포한다. 왜냐하면 고위도로 감에 따라서 일사량이 줄어들게 되죠. 바다에서 일사량을 받는 일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온이 점점 내려가게 되겠지. 그래서 이 관계가 위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자, 표층 수온 분포는 태양 복사 에너지 영향을 받는다. 일단 이건 기호가 동일한 내용이죠. 고위도로 감에 따라서 일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각 위도별 수온 자체가 감소하게 된다. A 해역보다 B 해역에서 위도에 따른 수온 변화가 크다. 아까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앞번 문제 했을 때 듯이 자, A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서는 따뜻한 물이 올라오고 위에서는 차가운 물이 내려오는 거지. 그래서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는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수온 변화가 큰 거고 자, B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물 자체가 동일한 해류, 북태평양 해류가 대륙과 부딪힌 다음에 아래로 위로 나눠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같은 물이 같은 기온의 물이 위아래로 나눠졌기 때문에 수온 변화가 그나마 위도별로 수온 변화가 적다는 거지. 자, 기억. 표층 해수 수온은 A 해역이 C 해역보다 높다. 자, 표층 해수 수온. A와 B, A는 난류가 올라오는 곳, C는 한류가 내려가는 곳이기 때문에 A 지역이 수온이 높겠지. 자, A, B, C 세 해역 중 조경수역. 조경수역이란 말은 조란 말은 조류, 결과적으로 해류를 말하는 거고 격이란 말은 경계. 그래서 두 개 해류가 만나는 경계 지역을 말하는데 지금 용존산소량 등치선이 조밀하게 나타나는 바로 B 지역이 아래서 올라오는 난류와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 두 개가 부딪히는 곳으로서 조경수역을 이루고 있는 거지. 그래서 A 해역이 아니라 B 해역. 자, A 해역은 크로시 해류의 영향을 받고 C 해역은 캘리포니아 해류의 영향을 받는다. 자, A 해역은 크로시 해류로 올라오는 것이고 바로 C가 바로 캘리포니아 해류지. 그래서 각각 영향을 받는 것 맞는 말이죠. 14번. 자, A 해류는 편서풍, B 해류는 무역풍. 참고로 이 30도를 경계로 위쪽은 편서풍, 아래쪽은 무역풍이 불고 있지. 그래서 A는 편서풍의 영향, B는 무역풍의 영향. 그래서 A는 자, B는 북쪽도 해류. 자, A는 북태평양 해류죠.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위도의 열수량은 자, 참고로 C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멕시코 만류. 난류로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한다. 따뜻한 물에 이동하면서 결과적으로 저위도 열을 가지고 고위도로 수송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자, D에는 북대서양 해류가 흐른다. 참고로 D는 여기서 이제 내려오는 것은 참고로 원래 멕시코 만류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것 이게 바로 북대서양 해류가 되는 거지. 근데 대륙과 부딪히게 되면 내려오는 것 이거는 바로 카나리아 해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북대서양 해류는 위에 있는 게 북대서양 해류,
근데 D 지역을 지나는 것은 카나리아. 16번. 운동화를 이동시킨 해류. 자, 참고로 지금 이 위도대 자체가 30과 60 사이니까 편서풍대가 될 것이고, 이 바람을 따라 이동시키는 게 바로 이동되는 해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북태평양 해류. 참고로 편서풍류에서 이렇게 해류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페렐순환이라는 것은 대기 대순환 중에 30도, 60도 사이니까 바로 30도, 60도 사이에 편서풍대 이 지역이 맞겠지. 자, A 지점을 지난 해류는 북태평양 동쪽 연안에서 일부는 북상, 일부는 남하. 북태평양 해류가 북아메리카 대륙 부딪히게 되면 일부는 내려가고 일부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남하와 북상을 하게 되겠지. 그걸 말한 것이고, B 지점에서 발견된 운동화는 북상하는 해류. 그렇지. 현재 북태평양 해류가 와서 일단 B 지역 아래쪽은 내려가겠지만 현재 B 부분에는 올라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올라온 것. 자, A는 편서풍대. 자, 0도기 때문에 0도 가까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역풍대가 되겠지. 자, 우리 D 부분 T 해류가 있는 곳이 T 지점이 편서풍대가 되겠죠. 자, D에 흐르는 해류는 남극순환류이다. D. 자, 남극순환류란 말은 남극 주변을 돌고 있는 것인데, 참고로 남극순환류는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였지. 그래서 이 서풍에서 만들어진다 해서 우리가 서풍필유란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표층수온은 B가 C보다 낮다. 표층수온은 B가 C보다. 자, B는 난류고 C는 한류지. 그래서 같은 위도를 하더라도 B가 더 수온이 높은 거지. 자, 19번. 자, 부표는 남극 대륙 주위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다. 일단 바람의 방향과 해류의 방향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인데, 자, 남극 쪽이 바로 남쪽. 현재 보면 좀 더 고위도 쪽 현재 북쪽이 될 것이고, 자, 남북을 정했다면 오른쪽은 동쪽, 왼쪽은 서쪽. 참고로 부표가 이동하고 있는 곳이 위도가 30과 60도 사이니까 편서풍이 부는 곳이다. 편서풍, 서풍이란 말은 서에서 동으로 바람이 분다. 그 말은 해류 역시 바람의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부표 역시 서에서 동 지점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지. 기억. 서에서 동, 동에서 서라고 했으면 틀렸지. 서에서 동이 된다. 참고로 여기서 흐르고 있는 해류가 바로 남극순환류지. 다른 말로 서풍, 비료란 말을 쓰기도 한다. 자, 부표를 운반한 해류가 남극대륙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참고로 전체 관측 시간은 60개월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개월 동안 한 바퀴 반을 돈 거니까 한 바퀴를 도는 데는 40개월이 걸리겠지. 부표를 이동시킨 해류는 이걸 이동시킨 건 남극 순환류로서 바로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극동풍이 아니라 편서풍에 의해서 형성된 것. 22번. 자, 수온은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낮다. 참고로 기역은 한류가 내려오는 곳이고 니는 난류가 올라가는 것이지. 그래서 같은 위도를 하더라도 이제 기역은 차가운 한류가 내려왔기 때문에 온도가 낮을 것이고 수온이 낮을 것이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난류 유입으로 온도가 수온이 높겠다. 자, A 해류는 겨울철에 주변 지역에 대기의 열 에너지를 공급한다. A는 저기에서 올라온 난류지. 따뜻한 바닷물이기 때문에 이 바닷물이 차가운 대기에게 열 공급을 해주겠죠. 자, B해류 일부 태평양 빠져나간다. 지금 B해류의 화살표 흐름을 보게 되면 일부는 일본의 오른쪽 바로 태평양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또 일부 화살표를 보게 되면 돌아서 밑으로 다시 내려가고 있다. 바로 순환이 일어난다. 그 말이지. 재순환이. 23번. 자,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적외선 영상으로 수온 측정. 적외선 영상은 바로 수온을 파악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난류 영역과 한류 영역, 이 난류의 흐름 자체가 난류 물 덩어리 자체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한류 물 덩어리, 이 수계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파악이 가능하겠지. 그래서 이 분석을 통해서 해류의 흐름을 조사할 수가 있다. 자, 가에서 크루즈 해류의 일부가 황해로 유입되고 있다. 참고로 난류가 올라올 건데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옴에 따라서 따뜻한 물이 유입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등온선 자체가 난류가 올라올 때 등온선을 위로 현재 보면 밀어내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황해를 보게 되면 자, 등온선이 굽어 있는 곳, 바로 휘어져 있는 곳, 이곳 가장 많이 휘어져 있는 곳 중심으로 바로 난류들이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등온선의 그래프를 가지고 분포선을 가지고 이 휘어 있는 방향 가지고 난류의 방향이나 한류의 방향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또 알 수도 있다는 거지. 자, 나에서 조경수역. 자, 조경수역은
서로 성질 다른, 그러니까 수온이 다른 두 개의 공기 덩어리 아니라 해류가 만나는 건데, 자, 지금 차가운 해류와 따뜻한 해류가 만난다면 그 부근은 수온 변화가 심할 겁니다. 그래서 등호선이 조밀하게 나타나겠지? 그래서 지금 나의 그림에서 난류, 한류 만나는 곳은 바로 이 지역 되겠지. 이 녹색 영역이. 등호선이 왜냐면 조밀하게 나타나니까. 자, 그래서 아래쪽에 난류가 올라가는 것, 요즘 차가운 한류가 내려오는 것. 이 두 개가 만나서 지금 등호선이 조밀하게 형성되어 있는 거지.